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마음의 습관이 없기 때문이죠. 몸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의 습관, 미라클 마인드를 가져왔습니다. 저자 엄남미님은 아침 습관 전문 라이프 코치입니다. 국내 1호 습관 변화 전문가로서 한국형 미라클 모닝 열풍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생수 한 병을 드는 작은 운동으로 시작해 마라톤 풀 코스를 수십 회 완주하고 철인 3종 경기를 거쳐 울트라 마라톤까지 도전하였습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운동을 가능하게 한 마음의 습관을 정리한 것이 오늘의 책 미라클 마인드입니다. 프롤로그와 2개의 쪽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생각을 10cm만 틀어보자. 이른 아침 한강변을 따라 10km를 달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달리면 피곤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내 몸은 아직도 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운동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전 미팅에 들어갔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은 중년의 사업가였다.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그 회사 팀장의 소개로 직접 미팅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곳 대표는 회의를 하는 동안 연신 부정적인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계속되자 전날 가음을 했다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쳐 보였다. 우연히 운동 얘기가 나오게 되자 그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슬쩍 자신의 배를 내려다 보았다. 그런 그에게 철인 3종 경기의 얘기를 꺼내자 눈동자가 커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자신과는 머나먼 얘기로 치부할 거라고 했다. 물론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예전에 나라도 당연히 그랬을 테니까. 불과 몇 년 전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어른들이 보기에 착한 아이로 유년기를 보냈다. 특별한 고민도 사춘기도 없이 살았던 내가 남들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는 반대로 늘 내면에서는 산후 우울증과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충격에 화가 쌓이고 있었다. 늘 무미건조한 일상에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야식과 음주는 나 자신을 점점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런 삶은 내 자유의지가 아닌 자아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하던 남편으로부터 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의사로부터 운동을 꼭 하라는 강력한 공고를 들었다. 그때 결심은 이렇게 살지 말자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로 만들어주었다. 아주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지만 그 운동의 반복은 점점 체력을 강하게 해주었다. 강해진 체력으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앞에 서 있는 예전의 나와 같은 중년의 그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실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산후 우울증과 살이 찌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40대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자신은 항상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입원까지 한 적도 있는데 그 교수님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여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한다. 비결은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루틴 때문이라고 한다. 10cm,
생각이 바뀌려는 순간에 지인은 자세하게 물어봤다. 지금의 처지와 너무나도 상반되게 보이는 교수님의 에너지와 열정에 반하여 자세히 물어봤다고 한다. 교수님,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이야. 잠깐 10cm만 생각을 정리해보고. 저는 월급이라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출산 이후 간신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어요. 육아에 지쳐서 수면도 모자라 아침에 전철에서 꾸벅 졸다가 역을 지나치기도 해요. 지하철 계단은 얼마나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던지.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때로는 제 처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지각할 것 같으면 택시를 잡아 타요. 한 달에 택시비가 헬스클럽 끊는 비용과 맞먹어요. 그렇구나. 난 말이야. 지금의 건강 비결은 매일 하루의 일과를 다 끝마치고 헬스클럽에 반드시 가서 30분씩 운동하는 습관이야. 그 덕분에 저녁 약속은 없고 영양제와 각종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는 편이야.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해서 정시에 1분 동안 항상 목을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10cm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1분은 60초니까 움직임을 60번 이상 하면서 하루에 의식을 치르듯 정시마다 1분씩, 10시간이니 총 10분씩만 해. 1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너무 큰 운동을 시간을 길게 잡아서 오래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1분만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들 하지. 그럼 저도 하루에 1분만 움직여도 운동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먼저 스스로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 운동을 하면 미래의 100세인 내가 지금의 40인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게 될지 상상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10cm만 생각을 틀어서 운동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자.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마인드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희망의 주문을 외운다. 주문 걸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확언이라고 하는 주문은 잠재의식의 강력한 암시가 된다. 좋은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 강력한 말이 시각화되어 그대로 된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진정으로 바라는 건강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평소 하는 생각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은가? 그러면 약한 자신을 조금씩 점점 더 성장하고 강해진다고 상상한다. 원래 인간은 건강하고 지혜 있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건강을 위한 습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지금의 체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건강한 체력으로 바꿀 수 있다. 긍정 주문을 자주 상기한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주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게 해준다. 할 수 있다는 말과 해야 한다는 말의 차이는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운동하는 사람들과 내가 강력하게 바라면 나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기분은 어떤가? 진정 자신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면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주인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마법이 일어난다. 운동과 뇌의 정서적인 연관성을 연구하는 의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아이들이 체육 시간이나 음악, 미술, 예체능이 없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한답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기다리고 운동장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연교시에 체육을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에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상담을 꺼려하니 운동을 상담에 접목시키면 많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심리 상담할 때 상담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상담 세팅을 봤을 때 상담자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선 공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상담 공부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 대안이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좋아져요. 상담사들이 하는 처방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긍정해주는 일이다. 이런 일은 아이들 스스로 하기 힘들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어쩌면 그렇게 재능이 많니? 라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말로써 주문을 걸어주면 아이들은 실제로 플라세보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한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연구팀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참여자들이 실내 기구를 10분간 타게 했다. 그 결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운동해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내 부위인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 연구팀도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단백질이 발견되어도 운동을 자주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자주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고 뇌에 희망의 주문을 거는 순간 건강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백만장자 습관을 전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마음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라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생긴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보라는 습관 전문가는 역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우선으로 삼아서 운동을 먼저 일주일에 2, 3회 해보라고 권유한다. 하루에 30분을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느껴진다. 정기적인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학원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라고 한다.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다라거나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을 사랑해라는 말로 바꾼다. 꾸준히 학원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그런 기운이 진짜 생긴다. 나는 운동할 수 있다. 나는 운동으로 기쁨이 가득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두렵더라도 해내고 만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말들은 운동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학원을 제일 좋아한다.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I like myself라는 나를 좋아한다는 말에 연료를 계속 넣어 주어야 한다고 강연할 때 이야기한다. 아침마다 샤워할 때도 고통스럽지만 찬물을 몸에 적시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면서 잠재의식이 더 잘 발현하므로 아침마다 잠을 깨고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선 이렇게 말해보자. 오늘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나는 운동에 좋은 습관을 개발한다. 내 미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이제 강하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성공한다. 게으름, 권태, 짜증, 우울, 분노가 바로 열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간다. 정말 그럴까? 이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도시 문명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믿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게으름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 번쯤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원래 게으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본다. 쉼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정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어떨 땐 꼼짝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바로 삶의 방향을 잡는다. 복잡한 환경에서 쉬고 게을러지고 싶은데 운동할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작게 질문한다.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지?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게으름도 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게으름, 분노, 우울, 짜증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부분이다.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고통이 없는 100%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해피어 저자 샤흐르 교수는 두려움이나 게으름, 짜증, 분노, 권태를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 슬픔, 불안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극복하기가 쉽다. 만약 게으른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꾸짖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약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부정하지 말자. 삶이 좌절되고 불행해지니 일단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안 간다. 게으름이 있으니 부지런함이 있고 나태가 있으니 행동과 성격이 불같이 빠른 부분도 있다. 짜증이 있으니 편안함이 있고 우울감이 있으니 활기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잘 살아간다. 상대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감사함을 모르게 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감정은 감사함이다.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대 급부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 게으름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포기하지 말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대신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몸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여 더 도약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살면서 큰 활력이 된다. 미래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주는 운동을 지금 습관으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고치는 게 쉽지 않다. 무엇이든 작은 변화가 내면에서 생길 때 작게 시작하여 크게 습관을 지속하는 게 가장 좋다. 몸을 적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마음이 변화해야만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긴다. 충분히 자고 여기에서 말하는 충분한 수면은 너무 가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량의 수면 시간이다. 수면 시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잤다고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면 된다. 게으름은 너무나 많이 자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자주 반복할 때 발생한다. 그럴 때에는 지금의 상황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자. 서서히 습관을 들이면서 운동이 완전히 하루의 일과로 정착이 되면 게으름 덕분이고 감사할 날이 온다. 분노와 좌절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때는 자신을 많이 성찰한 사람으로서 건강을 위해 크게 성장한 가정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날이 오면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켜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금의 감정 상태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열정이란 걸 알 수 있다.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면서
인생에는 좋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왜 감사함의 감정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내면 깊은 곳의 열정이다. 이 열정은 모든 게 다 좋고 언제든지 좋은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서로 도와주면 같이 가는 인생이 우리네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감정 상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겪는 과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운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게으름, 나태, 분노, 짜증은 열정이 있다는 뜻이다. 습관이 반복되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부신 기적이 함께하길.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였습니다.